성수진 취재기자, 송주홍 취재기자, 엄보람 취재기자, 이수연 취재기자, 모두 여기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지금 제대로 다 갔나요? 네. 원충.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초면인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지인들도 있으실 텐데 이 친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3명은 20대였고 1명만 이제 30대였는데 얼마 전에 1명 빼고 다 30대가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간에 그렇고 저는 왠지 반갑더라고요. 30대가 더 늘어날수록 저는 왠지 반갑습니다. 네. 어디 안 앉아요? 앉아야겠네요. 네. 저희 이제 오늘 토크의 주제는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간의 풍경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월간 토마토가 2007년도부터 공간, 사람 그리고 기록이라는 테마로 이제 문화예술 잡지 월간 토마토를 발간해 왔는데요. 그동안 만난 사람과 공간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도시민들의 공간과 이야기를 취재한 일상 르포르타주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사실 이 책을 편집하고 나서 여기 공간에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거기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인사도 하러 다녔었는데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진과 글이 아니면 그냥 쉽게 지나쳤을 그런 공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사진을 찍은 사람들의 어떤 노고가 굉장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기자분들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네, 먼저 이 제목이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인데요. 제목이 참 길죠. 근데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수연 기자의 원고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원고는 공교롭게도 편집 과정에서 빠졌지만 제목은 여전히 살려서 여기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어떤 기사의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수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그게 오정동 농수선물시장 취재했을 때 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그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저희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1시에 만나서 그 아침 7시 되기까지 이제 계속 거기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 취재가 아니었으면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취재 때문에 그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고 나서 든 생각이 우리가 잠을 자고 몰랐을 수 있는 모르는 시간 동안에도 누군가에게는 이제 풍경이 펼쳐지는구나, 시간에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오면 다시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이 펼쳐질 테고,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는 어떤 시간에 우리가 모르는 시간의 풍경이 펼쳐지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문장을 썼었는데 언니가 그거를 잘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차마 모르고 그냥 썼고요. 그냥 멋있더라고요. 그냥 멋있어서 그냥 한 장 뽑아가지고 대표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걸로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했는데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네. 이해하셨나요? 그럼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네, 알겠습니다.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죄송해요. 여기 유일한 그냥 넘어갈게요. 유일한 이제 청일점인 송주홍 기자인데요. 송주홍 기자가 평소에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라서 매년 이제 월간 토마토 문학상에 응모를 하는데 매년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같은 이유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장편을 써야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책이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공동 저자긴 하지만 나왔는데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제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게 개인적인 좀 작은 소망이었는데 이렇게 책이 나오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또
이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제가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줄곧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또 결국 여기에 담긴 이야기들은 월간 토마토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생각들이 담긴 어떤 결정체인 것 같아서 이런 책이 월간 토마토의 이름으로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송주홍 기자의 그 기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게, 저희 책이 보면 1부랑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사람 숨결, 2부는 공간 숨결이에요. 그래서 1부는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듯이 인터뷰나 사람 위주의 어떤 글이고요. 2부에서는 어떤 공간을 찾아가서 그 공간에 뭐 담긴 이야기나 뭐 인물들을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부에서 이 송주홍 기자의 신탄진 거지다리 얘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미 사라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공간에 가서 보통 취재를 하는데 이미 사라진 공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신탄진에 옛날에 거지다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갔어요, 정말. 근데 막상 가서 택시기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진작에 없어진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해주신 얘기가 그 옛날에 그 거지다리가 있었을 당시의 이야기와 또 거지다리 밑에서 살았던 그 넝마주이들의 이야기들을 짧게 해주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자로서의 촉감으로 무조건 찾아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 거지양 왕초 분이셨던 김천식 씨가 그 아직 신탄진에 계시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렵게 찾았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 당시에 거지다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좀 굉장히 기뻤고, 네. 그래서 아마 실체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었다면 그냥 묻혀졌을 이야기들을 그렇게 어쨌든 찾아내서 얘기를 전할 수 있게 돼서 예, 굉장히 보람된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때 송주홍 기자가 아마 그냥 없네? 이러고 그냥 집에 왔으면 이 기사는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 책에 실릴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그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개인이나 그 공간의 이야기를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사잖아요. 그런 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그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 편집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뭐랄까요, 그 저희 책 그 표사글 써주신 고두환 대표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존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그릴 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떤 머뭇거림이나 망설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엄보람 기자의 기사 중에서 만화방 공간을 다룬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마치 그냥 만화 보러 온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취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읽었던 걸 저는 이제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약간 신중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접근한 이유가 있을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간을 취재하는 일이 많은데 그 공간 취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혼자서 되게 이렇게 무턱대고 그 공간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뭐 자기가 일단 찾아가기 전에는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가서 실제로 그 공간의 모습이 어떨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막상 그곳에 갔을 때 근데 일단 그 만화방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기 전에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르포고 기사였기 때문에 가서 제가 느낀 감정을 최대한 좀 담고 싶어서 일단 손님으로 일단 잠입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내로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진짜 손님인 것처럼 만화도 보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다방 커피 한 잔 잡수실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방 커피도 한 잔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있은 다음에 네, 제 말씀을 건넸죠. 근데 일단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린 것도 있고
그 머뭇거림은 약간 의도적인 머뭇거림이었는데요. 일단 그 공간에 일단 가면 낯선 공간이잖아요. 처음에 취재하러 찾아가면은 알던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느낌을 가지려면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갔을 때 최소한은 이제 뭐 가자마자 무턱대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1시간, 길면 1시간, 뭐 30분을 이렇게 좀 그 공간을 느끼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만화방이라고 하면 좀 훈훈하고 따뜻한 옛날에 막 만화책 막 그냥 막 보고 있던 그런 이미지를 좀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보고 이랬던 걸 상상하면서 가셨던 거죠? 아, 네네네네. 그런 걸 상상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목격하고 싶어서 이제 갔던 건데 어릴 때 추억이 기대서 네. 그래서 갔었는데 이제 그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막 구석에 막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쓴 아저씨들이 막 앉아 있었어요. 무협소설 같은 거 이만큼 쌓아놓고 막 제가 생각한 거는 막 굉장히 뭐 그러니까 H2 같은 막 그런 만화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보는 뭐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걸 상상했는데 이제 물론 뭐 평일 낮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뭐 없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저씨들이 구석구석에 있고 막 이런 담요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군용 담요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소파에 이렇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갔는데 사실 나오려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 주인 아저씨가 막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20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가 보죠,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딱 들어서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얼른 들어와요 이러면서 이렇게 1시간에 1,500원밖에 안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던.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화방이 또 예전 같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공간이긴 하지만 예전 같은 모습은 좀 더 사라지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도 요즘에 워낙에 만화방에 만화 보러 가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변화도 하나의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수진 기자님 오늘 되게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네, 원래도 예쁘지만 오늘따라 더 예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수진 기자님 기사 그 대흥동 공영주차장을 다룬 얘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공간에 속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공영주차장 하면은 우린 그야말로 차만 대놓고 그냥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공간이 뻥 뚫려 있고 굉장히 차가운 공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루의 어떤 삶을 꾸려가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그 분을 섭외하게 되신 건지. 예, 그 주차장은 원래 제가 차를 사무실 오갈 때 내놓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루에 많게는 한 3번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왔다가 차를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라서 그 안에서 사람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월정액 돈을 내려고 그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방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간이 침대도 있고 막 정수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보는데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차를 타고 하는 도중에 누군가는 여기에 있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저씨랑 조금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얘기를 길게 풀어주셨어요. 그러시군요. 책 나와가지고 한번 찾아뵀어요? 좋아하시던가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떠나셨어요. 그 인쇄거리 쪽으로 공영주차장이 바뀌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계시는 곳이. 네,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예전에 있던 방은 한 3, 4평? 4평? 뭐 이 정도 좀 넓었는데 지금 계신 곳은 한 평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그 의자 하나만 있으면 꽉 차고 그냥 차를 볼 수 있는 작은 창만 있는 그런 방에서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 점이.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게 계속 일상을 담지만 그 일상은 또 특히 도시에서 일상은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머물렀던 공간도 달라지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얘기도 달라지고 때로는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수영 기자님 얼마 전에 그 정봉래 아저씨 찾아가셨다고 하셨죠? 네, 책 나와서 가져다 드리려고 중앙시장에 갔었는데 정봉래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걸 가니까. 그래서 다른 분 주인 바뀌셔가지고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1월부터 안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주소도 몰라가지고 제가 책 못 전해드려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뭔가 좀, 네, 죄송합니다. 무리를 좀 일으키는 것 같은데. 원래 그냥 알아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네, 하여튼간에. 아니, 정봉래 아저씨 그 기사를 아까 맨 처음에 낭독에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낭독에서만 들으셔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실 수 있는데, 그분 80이 넘으셨고, 전쟁까지 다 치르시고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형제가 12명인가 그랬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뭐 2-3명 그렇고 지금도 그분은 가장 한스러우신 게 어머님이 죽었던 게 너무 불쌍하게 죽었다. 어머님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리도 이제 불편하게 되셔서 뭐 언제까지 이걸 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의 인생을 유일하게 들여다보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수영 기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궁금한 얘기는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싶습니다. 좋은 얘기 들려주신 기자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전이라는 도시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건 굉장히 지루하다. 여기 뭐가 있을까? 이 황량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였습니다. 근데 월간 토마토라는 것을 만나면서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 도시를 보는 시각이. 왜냐하면 이 기자들이 그려내는 대전에서 찾아내는 이야기들이 의외로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문화 예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곳에서 어떤 사람 냄새 풍기는 이야기들을 찾아주는 게 월간 토마토 기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몇 페이지 몇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읽고 말지만 이분들은 그 한 줄 한 줄 여백 사이에 보면은 그 공간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그 고단한 얼굴을 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이 책의 행간행간에 녹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라님께 다시 또 네, 좋은 시간